이화여자대학교 통역번역대학원 한중통역전공 2학년에 재학 중인 오현경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화여대 통역번역대학원 한영통역전공에 재학 중인 2학년 정성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화여대 통역번역대학원 한일통역전공 2학년에 재학 중인 이노우에 코코로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화여대 통역번역대학원 한불통역 전공을 하고 있는 2학년 임예성이라고 합니다. 여기 학교 노트 테이킹 노트랑 이제 볼펜을 쓰는데 저는 꼭 삼색 볼펜을 써요. 저는 되게 노트 테이킹을 좀 거칠게 크게 하는 편이라 그래서 저는 다이소에서 그냥 1,000원짜리 5개 모여져 있는 거를 사서 그냥 빨리빨리 써버리는 데가 더 저는 좋더라고요. 저는 숫자 통역 때는 이화여대 너트랑 볼펜 그리고 키워드 확인할 때 태블릿이 있습니다. 추천드리고 싶은 것은 이 제트스트림 볼펜이고요. 쓸 때 좀 부드러워서 잘 써져서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노트랑 펜을 이용하는데 사람들마다 이거 0점 어떤 거 쓰는지 다 다르긴 한데 저는 0.38이 제일 필기가 잘 돼서 0.38으로 비교적 얇은 펜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순천통역이 가장 다른 과목에 비해서는 준비물이 적다고 생각해서 저는 2대 통역 테이킹 노트랑 이거 필기용 펜 이렇게 2가지만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해드리고 싶은 건 이거 2대 테이킹 노트입니다. 저는 입시 기간에 다른 선배님께서 이거 테이킹 노트를 하나 선물해 주셨는데 이게 너무 예뻐서 이거를 정식으로 제가 주문해서 가지고 싶어서 이거를 책상에 세워놓고 공부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2대에 들어오시면 이거를 같이 공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그거 말고는 저는 이 제트스트림 저는 얇은 거 쓰신다고 해주셨는데 저는 1.0이 빠르게 써져서 제트스트림 1.0 아니면 0.7 이런 2가지 종류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사실 제가 글씨를 되게 못 써요, 평소에도. 그리고 제가 글씨 쓰는 속도도 느린데 그래서 사실은 이해를 해도 사소한 디테일을 너무 많이 놓치니까 그 완성도가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최대한 기호 같은 걸 잘 활용을 해서 디테일을 잘 쓰려고 하는 연습을 저는 아직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프랑스어 문장 구조랑 한국 문장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최대한 그 문장 구조를 존중하면서 머리로는 이제 바꾸는 이런 연습을 이제 디테일 적는 노트 테이킹 연습이랑 같이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는 숫자 통역을 할 때는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점은 논리 구조를 명확하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노트 테이킹 할 때는 문장 안에 연결고리나 접속어 그리고 고유명사, 메모리하기 어려운 숫자를 중심으로 기록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도 약간 손이 느린 편이다 보니까 기호를 잘 활용해서 연습하고 있습니다. 한여과는 한불과랑 조금 공통점이 많은 것 같아요. 왜냐면 워낙 문화권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최대한 그대로 적으면 직역으로 나올 경우에 굉장히 어색한 표현들이 많아서 듣는 과정에서 최대한 한국적으로 머릿속에는 어느 정도로 옮겨두고 반대 방향으로도 한국어를 들었을 때 영어로 이 정도로는 표현을 해야 되겠다라고 먼저 인식을 하는 거를 이제 듣는 과정에서 많이 처리하려고 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동사 위치를 끼워 넣는 연습인 것 같습니다. 노트 테이킹을 할 때 계속 동사가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바로 핵심적인 제가 잘 발견할 수 있는 부분에 동사를 배치하고 또 다음은 시제 부분인데 중국어는 이 약간 이런 부분으로 한 단어로 짧게 시제를 나타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시제를 캐치하지 못하면은 현재 진행형이 미래로 나온다거나 이런 식으로 오류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세심하게 청취를 해서 바로 시제를 표시해 놓는 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외교 인공지능 추진 분해 공개 토론회에 참석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와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그간 AI 글로벌 포럼, 리임 서밋 등 여러 행사에서 과학을 위한 외교와 외교를 위한 과학, 그리고 외교 속의 과학이라는 3대 축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21세기형 외교관으로 거듭나게 되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Good afternoon, everyone, and thank you everyone here for attending the AI Diplomacy public debate. And I have already mentioned through the AI Global Forum and the REAM Summit that in an AI era, we need a diplomacy that incorporates both the government and the private sector. And today's discussion holds significance because it is a milestone of our efforts. 众所周知，英国的网力协会提到科学外交的时候，提出了3大支柱：为科学的外交、为外交的科学、外交中的科学。我认为在人工智能外交也可以分为3大支柱。本日この場が意義を持つ理由は3つ目の外交の中の AI を本格的に稼働させることができるという理由からです。外交の現場に AI 技術を導入し、韓国の外交をアップグレードさせるという意味です。Donc nous espérons que l'adoption de l'intelligence artificielle ne se limite pas à un simple outil, mais aussi un outil pour améliorer l'efficacité du travail du quotidien, ce qui a en conséquence de fournir un meilleur service à nos concitoyens. 먼저 처음에는 인사 같은 경우에는 다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정형화된 표현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안녕하십니까 했을 때 하이를 써서 히읗 이응을 써놓고요. 감사합니다는 그냥 기역 시읒, 환영합니다는 하트로 표현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동사를 앞으로 끌어오기 때문에 여기 AI 시대에서 민관 협력 약간 이런 부분에서 뒤늦게 이제 필요하다고 강조해 왔습니다. 해서 필요하다, 강조하다 이 두 개를 앞쪽에 따로 앞쪽으로 빼서 필기를 해놨고요. 표기 같은 부분에는 저는 전 세계를 지구본 모양을 따서 이렇게 동그라미로 표시해 놓기 때문에 아까 참석한 회의 말씀을 할 때 AI 글로벌 포럼 같은 경우에는 AI 지구본 모양, 포럼은 F로 약자로 나타내었습니다. 네, 저는 여기 보시면은 동그라미에 코테이션 같은 게 있는데 이게 여러분들이 모두 아시는 것처럼 이라는 걸 나타내요. 그래서 그 이하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이렇게 짝대기를 하나 그어두는 편이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영국 왕실이랑 가장 밑에 세트라는 동사가 있어요. 그래서 한영을 노트를 할 때는 주어가 제일 먼저 나오고 영어가 제일 뒤에 나오기 때문에 이거를 한 번에 보고 통역을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또 뒤에 보면은 AI는 이제 저는 AI를 표기할 때 큰 A랑 I 이렇게 큰 대문자로 쓰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서 소문자 A를 cursive 형태로 쓰고 위에 점을 찍는 편입니다. 네, 저는 인과관계라든지 문장의 연결고리를 중심으로 쓰는 편인데 여기서는 뭐뭐라는 이유가 나왔을 때는 이렇게 그 점을 찍고 이유를 나타내거나 따라서 이럴 때도 광범위하게 이유를 나타낼 때는 점으로 표시하는 편입니다. 그다음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AI가 끊임없이 진화한다라고 할 때 이제 그냥 제가 끊임없이 계속 이런 뜻을 좋아하는 불어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끊임없는 계속 변화하는 이렇게 나올 때 이 success라는 이 불어 표현을 그냥 썼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공지능의 불어로 l'intelligence artificielle이에요. AI가 아니라 ER라고 읽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고유명사, 프랑스어만의 고유명사는 무조건 프랑스어로 쓰려고 합니다. 왜냐면 세계보건기구는 WHO인데 불어에서는 l'OMS라고 아예 알파벳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고유명사는 무조건 프랑스어식의 고유명사로 적고요. 저는 평소에 학교 다닐 때 강의나 스터디를 할 때도 이제 같은 과 친구들이랑만 있다 보니까 이제 다른 언어 전공이신 분들과 교류할 기회가 많지 않았는데 이렇게 오늘 촬영을 하면서 다른 언어들도 테이킹을 할 때 저희 중국어랑 언어는 다르지만 정말 비슷한 고충을 다 가지고 계시구나. 그 뭐 아까 주어 생략이나 이런 부분도 정말 저희 중국어에서도 많이 하는 고민이고 그래서 정말 오히려 정말 비슷한 문화를 많이 깨달았고 이렇게 다른 언어 전공분들과 만나뵐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저도 복도 지나다니면서 사실 누가 어떤 과를 다니시는지도 잘 모르고 인사도 모르다 보니까 인사도 못하고 이랬는데 앞으로는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면 인사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들 이제 졸업 시험을 앞두고 계실 텐데 화이팅 하시기 저도 화이팅이고 화이팅. 저도 항상 그 같은 전공 친구들이랑 같이 다니다 보니까 그 다른 언어를 전공하시는 분들과 교류가 없어서 이번에 같은 고충을 겪으시면서도 그래도 그 언어별로 그 다른 고민도 갖고 계시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이 너무 좀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졸업 시험이 이제 다가오는데 그래도 그 학원에 합격할 수 있도록 파이팅 합시다. 저희 한글 전공 통역과가 지금 2학년이 4명이에요. 굉장히 소수인데 그래서 사실 늘 그 4명만 보고 거의 개인 과외 하듯이 수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다양한 사람을 만나는 기회가 정말 학교 다니면서 적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여러 전공분들을 만나뵐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언어 차이도 그러니까 사실 제가 뭐 많은 언어를 하는 건 아니지만 이럴까 저럴까 이런 상상을 많이 했었는데 오늘은 좀 그거에 대한 답변을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다 같이 졸업시험 무사히 좋은 결과 있으면 좋겠습니다.